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 미스테리 시간의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악령. 사전을 보면은 원한을 품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못된 영혼이라고 하죠. 두 분, 악령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네. 손 변호사님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사람들 사이에 그 존재조차 논란이 있는 이런 악령, 이런 악령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6년 8월 시흥의 한 아파트, 한 가장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밖이 시끄러워 나와보니 갑자기 아내, 아들, 딸 3명이 키우던 강아지를 보고 악령이 씌웠다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죠. 화가 난 가장은 도대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외쳤지만 그 중에 딸이 매서운 눈으로 아빠를 노려보면서 불같이 화를 냈고 결국 출근 시간이 다가온 아버지는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 3명은 결국 이제 강아지를 죽여버렸고, 근데 강아지가 죽고 나서 좀 지나자 그 중에 딸이 손을 벌벌벌 떨면서 자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딸에게 악령이 강아지에서 딸로 옮겨갔다면서 소리를 질렀고 갑자기 칼을 가져와 딸의 목을 수차례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도 같이 둔기를 이용해서 여동생의 옆구리를 치기 시작했고 수차례 목이 찔린 여동생은 결국 그 머리가 몸통에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일단 직장을 떠날 수 없어서 친구에게 정말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딸의 시체를 본 그 아빠의 지인은 화들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고, 처음에는 도망갔던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날 저녁 경찰서에 자수하러 왔다가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장난 아니에요. 정말 악령이 있을까요? 있죠. 너희 집에서도 그 침대 밑에서 봤는데. 아 그래요? 큰일 났어. 너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저는 그냥 공식적인 건 아닌데 인터넷에서 보다가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이 악령이란 이거를 외국에서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본다고 그렇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사실 네. 우리나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분들도 악령이 보인다, 이런 흔히 뭐 환청 아니면 환시 뭐 이런 게 많이 겹쳐 있는 편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찰서에 간 엄마랑 아들 둘 다 이제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여동생이 이제 악령이 씌워가지고 우리 어쩔 수 없이 살해를 한 것 뿐이다. 사실 근데 이상하죠. 이게 정말로 악령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내와 아들과 딸 3명이 모두 동시에 이제 정신병에 걸린 거거든요. 뭐가 맞는가? 사실 근데 그 처음에 아빠가 출근할 때부터 그 장면을 봤거든요. 가족 3명이 강아지한테 악령이 씌었다고 셋이 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실 뭔가 집단으로 최면? 이러기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건이 조사가 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 아내와 아들과 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5일 전부터 한 끼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일요? 네. 오일을 하나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된 게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뭐 환청이랑 이제 환시 같은 게 보였던 건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환청 환시가 들려서 뭐 악령 얘기를 한 건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리 봐도 이거는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긴 했어요. 엄마랑 아들 둘 다. 근데 정신감정을 한 거죠.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그 결과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엄마의 친정, 그러니까 외가 쪽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증거가 나온 거죠. 거기에다 또 진술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처음에 딸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한테 망치랑 칼을 들고 오라고 했을 때 아들이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아들은 내가 이제 뭐 칼로 그리고 망치로 딸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딸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고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거부했던 거죠, 이제.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신감정을 해봤을 때 아들한테는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 봤을 때 환청이나 환시 같은 그런 증상이 있었고 피해망상, 거기다 조울증까지 있었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판으로 갔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리 그런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 정신병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엄마한테는 징역 20년, 아들한테는 징역 19년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사실은 비슷하긴 한데 1년의 차이를 둔 거는 아마 좀 엄마가 주도적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결국 이제 목에다가 칼을 꽂은 건 엄마거든요. 거기다 그냥 칼을 꽂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찔렀으면 목이 잘렸어요, 결국. 직접적인 사인이구나. 그렇죠. 이제 뭐 옆구리를 이제 둔기로 아들이 때리긴 했는데 결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근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엄마 같은 경우는 무죄, 아들은 10년형이 나왔어요. 응? 왜? 정신감정 결과에서 엄마한테는 피해망상, 환청, 환시 이런 게 인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이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건 진짜 이례적이네. 그렇죠. 심실상실 뭐 이경민 변호사님 혹시 실무에서 재판하면서 주장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심신미약 정도는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내가 술에 취해 있었다 뭐 이런 거 많이 주장하죠. 그렇죠. 근데 술 취한 거 요새는 더 안 좋게 보지. 그렇죠. 심신미약 요새 인정 안 해줘요 진짜. 손병호 변호사님 혹시 뭐 심신상실, 심실미약 이런 거 주장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상실까지는 아니고 미약은 있는데 정말 안 받아주긴 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만약에 뭐 현행범으로 뭐 체포되거나 뭐 경찰 출동했으면 그 사람들이 쓴 수사 보고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성민이는 항상 술 먹으면 심신미약이긴 하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갑자기 악령이 씌어가지고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신상실이란 정말 이제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결국 무죄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 아들, 딸 3명이 동시에 이렇게 악령의 존재를 믿으면서 사실 결과적으로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신감정 결과 나오긴 했지만 아침에 셋이 동시에 강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동시에 3명이 정신병에 걸린다. 사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신병이 걸려가지고 원래 신내림을 받았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다시 결혼을 했다는 증거는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정신과적인 질병이 발생한다. 이거를 과연 정말 정신병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악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악령 살인 사건.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저도 뭐 제가 직접 사건 기록을 모두 본 건 아니긴 한데 공개된 내용만 보면 좀 이상하기는 해요. 과연 정말 3명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정신병에 걸리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뭐 그 어머니가 원래 신내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부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밑에 간다고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게 막 다 퍼져가지고 그렇게 됐나? 그 과학의 범주를 벗어난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저도 뭐 이렇게 무속신앙 이런 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악령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말고 혹시 외국 같은 데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혹시 있나요?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살인 사건이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마티빌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1970년대 이제 그 뉴욕 주변에 있는 아미티빌이라는 지역에서 6인 가족이 있었는데 6인 가족이 하룻밤 사이 몰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격적이었죠. 범인은 그 가족의 장남이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악령이 가족들을 죽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이제 가슴에다가 총으로 빵 6방 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일가족이 다 죽고 나서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징역 25년형이 찍혔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6명을 죽였다. 25년형은 약간 경미한 편이죠. 많이 경미하죠. 원래대로면 몇백 년형이 찍혔을 또한 텐데 미국인데 왜 이게 몇백 년이 찍히느냐? 이거는 이제 깨알 같은 정보? 네. 근데 아마 그 미국의 재판부에서도 정신적으로 뭔가 좀 어느 정도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25년이 찍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장남은 들어갔어요. 근데 장남이 들어가고 나서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창문이 덜컹덜컹 열린다든지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든지 춥다든지 네. 컨저링이 나. 이 집 앞에 그 돌로 된 사자상이 있었는데 이 돌로 된 사자상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집단으로 살인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집값은 되게 폭락을 했겠죠. 근데 싼 맛에 어떤 집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이런 일들을 겪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심리, 초능력 현상 이런 거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집안 곳곳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사진도 많이 찍고 근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사진기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찍혔어요. 와. 근데 소름 돋는다. 이렇게 그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어린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무 선명하게 찍혔거든요, 사진을 보면. 아무래도 옛날에 집단으로 몰살 다니던 가족들이 가장 의심이 되잖아요. 그 몰살된 가족 중에 가장 막내 남자 아이랑 사진을 비교해보니까 헤어스타일이 거의 비슷해. 생김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악령은 정말 신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로 집은 팔리지 않았다 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데 최근에 근황을 보니까 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동상 움직이는 게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 아. 12시 되면은 맞아, 맞아. 막 칼 꺼내가지고 맞아, 뭐 학교 가면 목을 벤다 막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이제 뭐 폐가가 됐다더라 뭐 아무도 살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소문 났는데 나중에 막상 알아보면은 멀쩡하게 거래 잘 되고 사람 잘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뭐 물론 이 사건 같은 게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근데 살다 보면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과학을 벗어난 범주의 그런 초현실적인 존재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로이어 프렌즈 미스테리 극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살인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악령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네. 손 변호사님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렇군요.